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소방의 MC 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소방 공무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합격생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들한테 오늘 합격 꿀팁 받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먼저 본인 소개 한 번씩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소방공무원 공채 인천에 합격한 김병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나연이고 2년 동안 공부해서 이번에 서울여자 공채에 합격한 강나연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처음에 여쭤야 될 게 여러분들 합격까지 걸렸던 기간, 공부 기간 얼마나 걸렸어요, 병훈 씨? 저는 작년 22년도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11개월간 공부했습니다. 나연 씨는 얼마나 공부했어요? 저는 작년에 한번 떨어지고서 좀 정신을 잃었다가 작년 7월부터 해서 9개월 동안 공부해서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볼 수도 있는데 소방공무원을 이제 준비할까 말까 하는 학생들이 볼 수도 있단 말이죠. 병훈 씨는 혹시 어쩌다가 소방공무원 하게 됐어요? 실은 이제 제가 공부하기 전에 제조업계에서 일을 했었는데 불이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불을 끄시는 소방관 분들을 보고 마침 이직 생각이 있었던 때라 이제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죠. 이렇게 면접에서 하시면은 우수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나연 씨는 어떻게? 저는 일단 어릴 때부터 좀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좀 꿈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 진학하고서 ROTC로 그 장교 복무했었습니다. 장교 ROTC로? 근데 ROTC는 또 2년이다 보니까 다음 진로를 좀 생각했어야 했는데 장교하면서 군수장교 하다가 그 행정교류로 소방공무원분들 되게 자주 만났었는데 그때 좀 다음 직업을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합격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수험을 잘 준비한다라고 생각할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병훈 씨, 나연 씨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하루 계획 세우는 것보다는 순공을 얼마나 했는지 그 지표를 세워서 순공 지표를 세워가지고 하루에 내가 이만큼 공부했구나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어제는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여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병훈 씨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나연 씨랑 아예 반대로 이제 일주일에 그 시간을 강제학습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어떤 과목을 할지 어떤 파트를 할지를 다 세분화 시켜가지고 무한회독을 눌렀어요. 파트를 세분화하고 이런 거 뭐 계획 짜는 거 좋아해요? 아니요. 사실 제가 MBTI가 대문자 P여가지고 그냥 P도 아니고 대문자 P다? 진짜 100% P여가지고 이제 그 제 멋대로 하는 게 제 성격이어서 이걸 정해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3과목을 모두 공부할 수 있게끔 시간표를 분배를 했던 것 같아요. 3과목 맞아요. 저희 학생들도 보면 지금 3과목을 고루고루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준비하면 다들 소방학개론이 쉽다라는 게 조금 지배적이잖아요. 그래서 소방학개론을 막 잡다 보면 다른 과목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혹시 3과목을 이렇게 고루고루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조금 더 덧붙여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 과목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2과목의 학습량이 떨어지다 보니 나중 가서는 점수가 그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어려운 과목일수록 조금 더 학습량을 늘려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야지 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나연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소방학개론이 쉽다 이 말까지는 공감하지만 그 말이 나오는 거는 얕게 공부했을 때고 아마 좀 더 깊게 공부한다면 소방학개론이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모든 과목이 똑같이 어려운 과목이라서 3과목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그러면 그렇게 3과목 한꺼번에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위치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된 시간이 있어요? 시기가? 시기? 저는 기출 문제에 들어가면서 좀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될 것 같다라는 확신보다는 약간 기출 문제를 3회독을 돌리면서 이제 모든 지문을 다 알 때쯤 되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리반이란 걸 수강했잖아요. 관리반. 그 자율반도 있고 관리반도 있는데 관리반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가 궁금해요. 앞서 말했듯이 제가 제멋대로 하고 싶은 성격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강제로 시키거나 조성을 해주지 않으면은 좀 많이 해이해지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관리반에는 벌점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 벌점을 안 받으려고 오히려 학원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자리를 바꾼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 그 월 1에 저희 자습실에 자리를 배정을 해줘서 한 달 동안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벌점 순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책이 많아지니까 그걸 다 들고 이동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귀찮음 때문에 이제 학원을 오히려 더 열심히 나와서 벌점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럼 그 벌점 제도가 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학생 지금 맨 처음 듣기로는 뭐 벌점이 뭐고 막 자리를 바꾼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출석에 대해서 먼저 벌점이 들어가서 지각이나 결석 같은 데 벌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습 시간에 자습만 할 수 있게끔 핸드폰을 또 수거를 하는데 핸드폰을 안 내면 또 벌점이 들어가고 통제학습 시간에 자리에 없으면 또 벌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딱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벌점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학습 전략을 좀 알려줄 수 있다면 학습 뭐가 전략을. 있을까요? 저는 일단 소방학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소방학개론은 그냥 읽어서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학개론이라는 거는 그냥 저희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읽는다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영철 선생님, 이영철 선생님 같이 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의 설명도 플러스 그리고 문과생이라면 더더욱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소방학은 일단 암기보다는 이해가 먼저 돼야지 조금 암기도 수월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방학은 암기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커리큘럼이 다 정해져 있는데 기본 때는 암기보다는 모든 세 과목 다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커리부터 자신이 이해한 거에 암기를 좀 더해준다면은 거기 모든 부분을 암기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공부하고 암기가 필수다라는 게 많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 암기를 결국 도와주는 게 선생님인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나연 씨는 어떤 선생님이 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법규 같은 경우에는 김진성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김진성 선생님이 일단 책 자체가 법조문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법규 문제는 무조건 법 조항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와중에도 김진성 선생님이 장난을 안 치실 것 같이 조금 이렇게 막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엉근진하실 텐데 네, 하실 그 것 같은데 와중에도 뭐 암송 뭐 이러면서 물결 뭐 음표 이렇게 그리시면서 되게 귀여운 부분 선생님한테 귀엽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되게 암기에도 큰 도움이 되고 네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법규는 저는 반대로 김정희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일단은 책에 그 법조문도 그대로 넣어놓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을 좀 비교하기 편하게 책을 편찬을 해주셔가지고 공부하기 편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험장에서 목소리 들리는 게 제가 조연 선생님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조연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이 열정적이시고 쓴소리도 많이 해주고 많은 사례를 알려주다 보니까 행정부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조연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죠? 예, 됐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문제 하나 또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암기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저는 암기하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암기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꿀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나는 암기가 잘 되더라. 자, 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 시행령, 시행규칙을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에다 필기를 할 때 3개의 볼펜을 사용을 했어요. 법조문은 뭐 검은색, 시행령은 파란색, 시행규칙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필기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영철 선생님이 도구를 엄청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그럼 그게 이제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도구들이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저 도구 보면 아 이런 수업 내용이 있었네 하면서 또 하고 이제 행정법은 조연 선생님이 그 판례가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판례 제목만 보고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암기를 해봤어요. 내가 이거를 수험생 때 좀 빨리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은 내가 이런 걸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때, 이거는 약간 나연 씨한테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내가 초시 때 알았으면 좋았던 것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병훈 씨도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정말 지금 틀린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초시 때는 풀다 보면 내가 이러고서 시험을 어떻게 봐 하면서 자존심이 계속 떨어지고 낮아질 때가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때 틀린 게 다행이지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특히 멘탈, 방금 말한 것처럼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꽉 붙잡고. 저는 그 남들이랑 똑같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제가 맞추려는 노력보다는 그 기본적인 거를 무조건 맞추고 간다는 거를 조금 더 빨리 깨달았으면은 실수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그냥 내 동생이다, 아니면 내 뭐 친척 형이다, 누나다, 오빠다, 언니다 하는 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하나 남겨줄 수 있을까요? 일단 언니, 오빠, 동생분들에게, 그 친구분들에게 편하게 하자면,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우울하다고, 나 공부하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그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나는 무조건 1배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 라는 그런 자신감, 나는 이 공부가 끝나면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많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자신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그 자부심이 생길 정도로 한다면은 합격이라는 결과는 무조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이 자부심이 들 만큼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